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가 달빛철도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서화합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달빛철도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예비후보가 지방균형소득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지방의 모든 총선 후보들에게 함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달구벌 대구와 빛골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영호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철도의 출발역과 종착역인 대구와 광주시의회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동서화합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달빛철도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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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철도의 출발역과 종착역인 대구와 광주시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양도시 시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동서화합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달빛철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오랜 소원인 지역 간 화합을 이루고 대구와 광주를 동서로 이어 지방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달빛철도는 1999년 국가기관 통신망에 반영된 지 25년 만인 지난해 8월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의됐지만 경제성을 앞세운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가로막힌 상태. 하지만 동서화합과 국토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상징적인 사업에 경제 논리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건 온당치 않다는 것이 영호남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동서 간의 화합을 위해서 또 서로의 상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달빛철도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 예타 면제를 하고 이 철도가 빨리 신공항과 더불어 같이 건설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목적 속에서 여야를 떠나서 이에 앞서 대구시와 강주시,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는 작년 4월 질산휴게소에서 달빛철도 예타 면제와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도시 시의원들은 달빛철도 건설은 시대적 소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키로 결의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예비후보가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지방의 모든 총선 후보들에게 함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예비후보가 지방균형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방균형소득이란 일정한 소득 구간 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수도권 상용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을 매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에서 150% 구간, 지난해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 월 167만 원에서 334만 원의 임금을 받는 재직자들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전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807만 명 가운데 46.6%인 376만 명이 지방균형 소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박 예비후보는 내다봤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방 청년들의 정주율을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의 안정화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376만 명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려면 연간 13조 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박 예비후보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원상복구시켜 14조 8천억 원을 확보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감세와 주식 양도세 감세를 저지한다면 최대 20조 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부자 감세는 효과가 적은 반면 지방균형소득은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지방균형소득은 바로 소비로 이어져 지방 골목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인구 유출도 막아줄 것입니다. 박 예비후보는 지방균형소득 지급 추진을 위한 전국 후보자 연대를 결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지방의 총선 후보들에게 함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수환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장은 케이블 TV가 정확하고 책임 있는 공적 역할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황윤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장은 소통 허브 역할을 하는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와 함께해 의미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심 속에 건전한 여론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매주 수요일 케이블 TV 지역 뉴스와 콘텐츠 플랫폼 가지를 통해 유권자 릴레이 인터뷰 등 선거 관련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우리 케이블 TV 기자들은 정확하고 책임 있는 선거 보도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공론장을 만들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맞춤 선거 정보와 선거 절차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여 방영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생활에는 안전 안내 문자라는 내용으로 실종 경보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에겐 한 줄기 희망으로 자리하는 이 문자.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발령된 실종 경보. 하지만 80대 치매 노인은 경보 발령 사흘 만에 인근 타 자치구의 중랑천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실종 아동을 찾는 데 도움을 준 건 비슷한 또래 초등학생들의 신고였습니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던 중 길을 배회하던 또래의 모습을 보고 몇 분 전 받은 실종 문자를 떠올린 겁니다. 그분을 유의 있게 보고 인라인 스케이트 신고 있고 검정색 긴팔 긴 바지, 검정색 모자, 그리고 키도 한 160 이 정도 나와 있었고 확신이 든 순간부터 그냥 놓치기보다는 보아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본능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의 제보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 실종 아동이 가족 품으로 갈 수 있었던 것. 용기를 냈던 아이들은 이제 시민들에게 함께 관심을 갖자고 말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자기 가족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 같지 않게 그냥 좀 한번 도와줬으면 좋겠다.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자를 본 초등학생, 배달기사, 관광객 등 시민의 제보는 실종자를 찾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2021년 6월 실종 경보 문자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경찰청에서 발송한 문자는 약 4,500건. 이 중 약 27%가 시민들의 제보로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제보. 하지만 최근 제보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6월이죠. 그때 초창기에는 굉장히 신고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보도 많고. 근데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죠. 청량리 로타리에 자리한 작은 컨테이너. 좁은 공간 벽면엔 빼곡히
실종 아동을 찾는 사진과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34년 가까이 실종 가족 찾기에 앞장서온 나주봉 회장. 이제껏 800명의 실종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된 건 그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었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공보물에 실종 아동 알리기 내용을 실었던 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4만여 통의 전화는 실종자를 찾는 단서이자 씨앗이 됐습니다. 그 제보를 해주신 한 분 한 분 정말로 그 당시에는 전화로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고 비슷한 아이, 그런 아이가 어느 시설에 있고 또 어디를 가시면은 그런 분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꼭 한번 들려보라고 이렇게 각별하게 제보를 해주시는, 거기에 큰 희망을 걸고 그래도 찾아냈습니다. 그야말로 경찰관의 눈이 돼서 주변을 살펴봐 주실 때만이 실종된 우리 아이들을 찾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과거 홍보 전단지, 현수막 등으로 이루어지던 실종 가족 찾기 방법은 재난 안전 문자와 같은 오늘날의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 내 일이 아니기에 하찮은 일로 치부될 수 있는 제보. 하지만 이 제보가 모이고 모여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북극 한파가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를 견디며 일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은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체온증이나 동상 같은 한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흥시 정왕동의 공장 건설 현장.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들이 긴급 점검을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집중 현장 점검이 있는 날인데 오늘은 한파에 잘 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공사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뒤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텐트로 만든 간이 휴게실. 바람을 막을 수 있는 텐트 안에 고체 연료를 이용하는 간이 난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만든 근로자 휴게실은 바닥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패널이 깔려 있습니다. 온풍기를 작동해서 따뜻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쉴 수 있는 휴게 시설, 그다음에 수시 체크할 수 있는 이제 혈압 체크계라든지 건강관리 시설, 그다음에 비상시에 근로자들을 빨리 대체할 수 있는 그 의료 시설, 요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50분 일하고 10분 쉬던 패턴을 45분 일하고 15분 쉬는 것으로 한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손발이 시리니까 뭐 쇠를 들 때가 좀 힘들죠. 뭐 철근을 든다든지.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동상에 걸리거나 저체온증이 올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체온 유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은 고령 근로자가 좀 많거든요. 고령 근로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내시경 질환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더 많이 취약하세요. 그래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옷이나 따뜻한 장소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모두 43명의 노동자들이 겨울철 한랭 질환 재해를 입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 창고, 통신업이 7명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 위생, 서비스 직종이 그 뒤를 이었는데 특히 환경미화원들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겨울이 끝날 때까지 한파 대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건설 노동자와 배달 라이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달력을 한번 넘겨볼까요? 가장 먼저 기억할 날짜는 2월 10일입니다. 선거 60일 전인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은 이날까지 등록을 마쳐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3월로 가볼까요? 이달부턴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21일부터 이틀 동안은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뒤이어 2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거리 유세나 토론회, 벽보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허용됩니다.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정해진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누구든지 이번 선거부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후보자의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위반 내용을 신고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달력으로 돌아가서요. 29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각 선거구별로 투표할 사람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4월로 가보겠습니다.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총선 여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투표가 이뤄지고요. 투표 마감 직후엔 개표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할 22대 국회의원은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투표하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공모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구입니다.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딜 시간. 유권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케이블 TV도 함께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두루두루 좀 살펴주시고 선거 때만 나와서 뭐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도 가끔씩 들려서 친구처럼 이웃처럼 와서 한 번씩 봐주시고 장사가 잘 된다나 한번 둘러봐 주시면은 참 좋은데 경기가 안 좋아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런 거 좀 신경 좀 많이 쓰시는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현이 가능한 공약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막 말도 안 되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두발 자유하겠습니다. 학생회장 항상 단골 매트 한 번도 낸 적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진짜 이루어질 만한 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타협해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상대방을 헐뜯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거대 원시인 조형물에 대해 명칭 공모 이벤트가 열립니다. 달서구는 2만 년의 역사가 잠든 곳이라는 이름 대신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이름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달서구 공식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선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이 주어지고 참가자 전원에게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참가상이 지급됩니다. 달서구가 공공화장실 28곳에 실시간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불법 촬영 전자파를 24시간 탐지하고 불법 촬영을 실시간으로 원격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 위치를 찾고 송출 영상 등을 차단해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달서구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안전 가림판 286개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신고가 거래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신고가 거래는 전체 2만여 건 중 479건으로 2.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울산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자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도입된 2006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대구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공격적인 투자 수요가 줄고 저렴한 가격에만 소비자들이 반응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제306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번 회기에선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 대구 의료원 등을 현장 방문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특히 이번 임시회부터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구현하기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회의 관련 보고서와 유인물 제작 등 연간 6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의원들이 의석에서 신속하게 자료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달성군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 서비스형 사업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회 서비스형 사업단은 보육시설 지원 등 15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2단계 조성 사업이 끝났습니다. 달서 선사관에서 유천동 행정복지센터 구간에 현대에 나타난 선사인 주제로 다양한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2024 시즌을 이끌어갈 주장으로 홍철을, 부주장에는 장성원, 고재원을 임명했습니다. 주장단 선임을 완료한 대구는 현재 태국에서 동계훈련에 돌입해 있으며 다음 달 3일부터는 경남 남해로 2차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입니다. 서구청이 배달음식점의 주방 후드와 덕트를 청소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대상 음식점 30곳을 모집합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전문 청소업체가 현장을 사전 진단하고 업소별 최대 50만 원 상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